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아무 이유 없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사줬습니다. 분명 고마운 일인데 그 이후로 묘하게 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또는 처음엔 이것 좀 잠깐만 봐줘요 라는 아주 사소한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잠깐들이 겹겹이 쌓여 이제는 꽤 큰 요구들도 거절 못하고 들어주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도대체 나는 왜 거절을 못하는 걸까? 싫은데 왜 예스라고 했을까? 왜 그 사람 앞에서는 자꾸 작아지는 것 같을까? 이건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격이 나약해서도 아닙니다. 오늘은 인간의 뇌가 얼마나 정교하게 그리고 얼마나 쉽게 조작될 수 있는지 그 서늘한 비밀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메커니즘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길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1966년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조너선 프리드먼과 스콧 프레이저는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캘리포니아 주택가 주민들에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게는 처음부터 마당에 아주 커다란 안전 표지판을 세워도 되겠느냐고 무리한 부탁을 했죠. 결과는 예상대로 17%만이 승낙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룹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는 먼저 아주 작은 부탁을 했습니다. 창문에 이 작은 스티커 하나만 붙여주시겠어요? 거의 모든 사람이 기분 좋게 승낙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연구팀은 같은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 마당에 커다란 표지판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무려 76%가 그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단 한 번의 작은 승낙이 이후에 큰 승낙 가능성을 4배 이상 높인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put in the door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문에 발을 살짝 걸쳐두면 문을 완전히 닫을 수 없듯이 작은 부탁에 한번 동의하면 그 다음 더 큰 요구를 거절하기가 심리적으로 매우 힘들어집니다. 이 기법이 작동하는 이유는 우리 뇌의 일관성의 함정 때문입니다. 사회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인간이 한번 입장을 취하면 이후에도 그 입장과 일관된 행동을 하려는 강력한 욕구가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의 부탁을 잘 들어주는 친절한 사람이다라는 자아 이미지가 한번 형성되면 거절이라는 행동은 내 정체성과 어긋나는 불편한 행동이 됩니다. 결국 작은 예스는 단순한 대답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당신에게 협조적이다라는 무의식적인 정체성 선언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두 번째이자 훨씬 더 강력한 심리적 무기가 등장합니다. 로버트 치알디니가 설득의 원칙 중 가장 강력하다고 꼽은 것, 바로 상호성의 원칙입니다. 인간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받으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인류가 협력하며 살아남기 위해 진화 과정에서 형성된 아주 강력한 생존 본능입니다. 누군가에게 빚을 졌다는 느낌은 심리적으로 매우 불쾌하고 불편한 상태를 만듭니다. 교묘한 조작자는 바로 이 본능을 역방향으로 아주 영리하게 활용합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호의를 베풉니다. 아무 이유 없이 커피를 사주고 예상치 못한 선물을 건네며 누가 봐도 과분한 칭찬이나 도움을 줍니다. 이 모든 행동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이 사람에게 빚을 졌다는 감각을 아주 깊게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빚의 감각이 충분히 쌓였을 때 그들은 비로소 본심인 요청을 꺼내듭니다. 그 요청은 처음엔 받은 호의에 비하면 아주 작아 보입니다. 이것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내가 그때 얼마나 도와줬는데 라는 말이 직접 들리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의 무의식은 이 계산을 끝마칩니다. 입사 3년차 A씨의 팀에 있었던 유독 친절한 선배의 이야기처럼 말이죠. 점심을 자주 사주고 힘든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던 그 선배는 나중에 자신이 하기 싫은 귀찮은 업무들을 A씨에게 떠맡기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 선배가 자신에게 해준 것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A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친절이라는 투자에 대한 이자를 매달 몸으로 지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법이 결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작고 무해한 부탁으로
여러분의 첫 번째 예스를 확보합니다. 여러분이 승낙하면 그들은 감사하다며 과분한 보답을 해서 빚의 감각을 심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속에 부채의식이 형성되면 이제 조금 더 큰 부탁을 꺼냅니다. 여러분은 일관성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빚을 갚아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다시 예스라고 말하게 되죠. 이 사이클이 반복될수록 요구의 크기는 점점 커지지만 과정이 너무나 점진적이라 여러분은 언제부터 관계가 어긋났는지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이 공식을 더 강력하게 만드는 몇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스라고 말하게 만드는 공개적인 약속은 거절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지금 빨리 결정해야 해라는 시간 압박은 여러분이 차분하게 상황을 판단할 여유를 빼앗아 버립니다. 주변에 물어볼 사람이 없는 고립된 환경은 여러분을 조작자의 프레임 안에 완벽하게 가둡니다. 이렇게 형성된 심리적 부채는 관계의 권력 구조를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빚을 진 쪽은 자신도 모르게 상대의 기분을 먼저 살피고 상대의 요구를 나의 필요보다 우선시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이 관계는 대등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더 교묘한 사실은 이 빚에는 계약서도 없고 얼마를 갚아야 끝나는지도 불명확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원히 빚을 다 갚았다는 해방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채권자는 언제든 내가 그때 했던 호의를 꺼내들며 여러분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부채는 때로 가스라이팅과 결합하여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이것 하나 못해줘? 혹은 배은망덕하다는 공격으로 돌아옵니다. 이 지점에서 거절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도덕적인 실패이자 관계에 대한 배신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이 무기력한 굴레에서 벗어나 나를 지키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패턴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호의 직후에 항상 무언가 요청이 따라오는지, 그리고 그 요구의 크기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지 냉정하게 돌아보세요. 친절은 고맙게 받되 그 친절이 나를 올가매는 의무감이 되게 두지 마세요. 받은 것과 줄 것은 별개의 거래라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둘째로, 즉각적인 예스를 피하는 연습을 하세요. 조작은 여러분의 즉흥적인 반응을 먹고 자랍니다. 부탁을 받았을 때 생각해 볼게요 혹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강력한 방어수단입니다.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할 의무는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셋째로, 매몰 비용을 제외하고 진짜 비용을 계산해 보세요. 만약 이 사람이 나에게 해준 것이 단 하나도 없어도 내가 이 부탁을 들어줄 것인가? 라고 스스로 물어보세요. 대답이 노라면 그 부탁은 여러분의 호의가 아니라 상대방이 투자한 친절에 대한 이자를 회수하려는 행위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절의 언어를 아주 짧고 단호하게 연습하세요. 아니요, 그건 제가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라는 문장은 사과도 변명도 필요 없는 완성된 문장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정당한 거절에 상대가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반응한다면 그 반응 자체가 그 관계가 얼마나 조작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작은 호의에서 시작해 어떻게 한 사람이 타인에게 길들여지는지 그 심리학적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풋 인 더 도어 기법과 상호성의 원칙을 잘 알고 있으면 나를 지키는 방패가 되지만 모르면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됩니다. 이 메커니즘을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상대가 그물을 던지는 찰나를 알아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영상의 목적이 세상의 모든 호의를 의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진심 어린 친절과 조건 없는 도움은 분명 우리 곁에 존재하니까요. 오늘 제가 꼭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예스라고 말할 때 그것이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원해서인지 아니면 거절하기 불편해서 억지로 하는 것인지를 스스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차이를 아는 것, 그리고 내 입술의 주권을 되찾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단단한 방어막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유독 거절하기 어려운 심리적 채권자가 있나요? 그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늘 당장 실천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더 지혜롭고 단단하게 지켜줄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